장독대는 그래도 덕연이죠. 왜요? 오늘 첼시 뽀백. 어우, 야 이거 아프겠는데? 어이구. 그러니까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위험한 플레이는 사실 레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얘기야. 저거 덴번이 느끼기엔 저 일부러 했다라고 생각을 하나보다. 너 새끼야 고의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카이 하베르츠는 지랄마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걸로 따지면. 오! 맨들. 와, 좋다. 진짜 잘 때렸다. 이거 진짜 멋있게 들어올 뻔했다. 여러분,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수빈이는 페네르바체 경기하러 갑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와, 지코모! 야, 근데 이거 그 찰로바 수비 이렇게 하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한 수비했어. 저 뭐 수비를 저렇게 합니까? 이거 막말로 피스를 불어가지고 PK 찍었으면 어떡할래? 베리나! PK다 이거. 아니야? 옵사야? 와, 오비였네. 크레스포 물결표님 채팅 2,000원 와! 야, 이거는 환상적인 골이다. 와, 카이 하베르츠 진짜 대단하다. 야, 이거 이렇게 잡는다고? 조르진이었네. 툭! 와, 야, 이런 공 다루는 스킬 이런 거 보면 카이 하베르츠가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톡 터치하고 슈팅을 때리냐? 야, 뉴캐슬이 정말 잘 버텼는데 투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승점이기 때문에 이게 기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팀의 외부적인 사정이 안 좋고 이틀 만에 하는 경기고 이래저래 어려운 경기였는데 이 마지막 거의 90분 돼서 터진 골이면 그럴만합니다. 자, 첼시와 뉴카슬의 경기. 첼시의 1대0승. 89분에 카이 하베르츠의 정말 판타스틱한 골, 조르지뉴의 이 로빙 패스를 받아서 왼발로 툭 터치, 그 다음에 왼발로 슈팅, 기가 막힌 득점이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첼시는 요즘 상황이 어렵죠. 뭐 여러분 다 아실만한 그 이슈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심지어 또 이틀 만에 노리치를 상대로 이 3대1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펼쳐진 경기입니다. 다음 주에 또 릴 원정도 가야 되고 FA컵 보로전도 있고 아주 빡빡한 일정을 쭉 치러야 돼요. A매치 기간까지.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상황이 어렵잖아. 그리고 막 이래저래 부상자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8경기에서 리그에서 이 무패였어요. 그러니까 6승 2무를 자랑하는 뉴캐슬이고 그 카이 하베르츠의 득점이 나오기 전까지 뉴캐슬이 못했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첼시의 공격이 좀 잘 안 통하는 느낌이었고 이따 좀 얘기를 하겠지만 베르너도 위력적이지 않아. 루카쿠는 이번에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막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루카쿠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카이 하베르츠가 정말 야 이거는 타고난 축구 센스가 아니라면 넣을 수 없는 아주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첼시는 백포로 나왔습니다. 맨디 왼쪽에 말랑사르, 오른쪽은 찰로바, 그 다음에 리디거와 크리스텐센, 그리고 조르지니오, 캉테, 마운트가 3명의 미드필더가 처음에 선발로 나왔고 베르너 카야브레, 차킴지가 양쪽 측면을 좀 벌리어 있는 그런 경기로 나왔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막시맹이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서브에 들어가 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조엘링턴은 나올 수가 없었고요. 트리피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수들, 그러니까 좀 주전급 선수들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좀 수비적인 대응을 갖춰서 오늘 경기 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나왔고 그게 잘 통했어요. 사실 전반전에 후토크를 따로 하지 않은 것은 할 이야기가 별로 없었다. 그만큼 좀 지리한 공방전이었고 후반전에 들어가서도 뭔가 포인트가 되게 많은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몇몇 개를 꼽아보자면 덴번이랑 카이 하베르츠의 어떤 그 경합 장면 이런 거는 조금 뒤로 빼고 이 첼시의 공격진은 참 이 위력적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 이외에도 뭔가 뭐 이렇게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많지 않았어요. 코바치치, 플리식, 루카쿠가 들어갔지만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게 없었고 그거는 뉴캐슬도 뭐 되게 위력적인 공격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자면 일단 첫 번째 덴버는 아마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정말 화가 많이 날 겁니다.
전반 언제였어? 덴번이랑 카이 하베르츠랑 충돌이 있었어요. 카이 하베르츠의 팔꿈치가 이쪽을 맞아갖고 경기 내내 이쪽이 부어있는데 나중에 피도 흐르고 그러더라고. 아마 덴버는 그것이 이제 고의성이 약간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아프기도 할 거고, 그래서 계속 좀 이 대립구도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카이 하베르츠가 득점을 하는 그 타이밍에 덴번이 수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카이 하베르츠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정말 짜증이 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덴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데이비드 쿠트입니다. 저희가 브라이튼 대 리버풀 경기를 하면서 마이크 딘, 그 다음에 스튜어트 에투엘, VAR 이 두 명의 콤비, CF3기 콤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쿠트 이 새끼 진짜 이거 언제 그만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게 가장 많은 명장들과 선수들과 돈이 쏠리는 그들만의 슈퍼리그가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는 프리미어리그에 이런 주심들을 계속 씁니까? 오늘 경기가 정상적인 운영이었나요? 뚝뚝 끊기고 뭐 길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제대로 된 운영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얘는 약간 줏대도 없어가지고 선수들이 막 항의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냥 아닌가 이렇게 하고 막 들어가고 그래. 근데 오늘 제이콥 머피가 잡히는 장면, 그 장면은 만약에 휘슬이 삑 울렸어, PK, 그러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것은 저는 휘슬이 울리고 PK를 줬어도 뭐라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약속을 하죠. 지난번에 맨체스터 시티와 에버튼 경기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어떤 판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왜 도대체, 아주 뭐 소수인 경우입니다만, 왜 매수라는 얘기가 나올까? 주심이 인 건데 우리가 보이는 걸 판단하자고. 우리가 보이지 않은 매수 활동에 대해서 추측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파울인데 파울을 불지 않아? 그럼 파울을 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심이죠. 저 새끼가 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보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우린 얘기할까? 그 부분을 좀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도 라이브 때 얘기했지만, 지금 첼시의 상황이 누가 누구를 매수를 합니까? 지금 구단이 지금 바람 앞에 이 불처럼 막 흔들흔들 하는데, 지금 첼시는 구단을 매수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매수를 해? 이거 뭐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하여튼 중요한 건 쿠트가 입니다. 그래서 뭐 비단 그 장면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너무 좀 덜컹거리면서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부상당할까 조마조마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뭐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 결국 결과를 꾸역꾸역 내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이 마지막에 정말 포효를 했죠. 이거는 여러 가지가 더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어렵고 일정이 빡빡하고 부상자는 많고 원하는 경기력은 안 나오는데, 막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거 이것도 있었잖아. 막 우크라이나 관련된 거 물어보니까 내가 정치인이냐 이런 얘기 했잖아. 그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승점 3점, 특히나 오늘 어려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승점을 어떻게든 가져오는 게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쁨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첼시는 역시 여전히 3위 자리를 지켜가면서 저는 이 자리를 누구한테 내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1, 2, 3위, 1위와 2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맨시티랑 리버풀은 그들만의 세상이잖아. 우승 경쟁하니까 그건 모르겠고, 저는 첼시는 3위를 할 거라고 봐요. 어쨌든 이 팀이 지금 공격적으로 공격수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제때 골을 못 넣는 그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첼시의 어떤 그 견고한 것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승부가 많아서 그렇지 3패밖에 안 했어. 득실차를 보면 저는 그 팀의 클래스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테이블을 보세요. 맨체스터 시티가 플러스 50입니다. 리버풀은 플러스 53이고요. 첼시가 플러스 38입니다. 여기는 상위권 팀. 자, 그 다음 볼까요? 4위 맨유 플러스 8, 5위 웨스트햄 플러스 12, 6위 아스날 플러스 12. 차이가 이만큼 나죠?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테이블의 득실차의 순위가 일반적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팀의 클래스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첼시는 저는 3위에 합당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이고, 뉴캐슬은 정말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잠깐 제동이 걸렸는데 지금 모습을 본다면 이 팀은 이미 강등권에서는 멀어졌다. 오늘 경기도 잘했어요. 주축 선수들이 몇 명 빠져있는 가운데 잘했기 때문에 뉴캐슬은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된다. 조금 더 에디 하우 감독에게 이 적절한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뉴캐슬은 다음 시즌 정말 껄끄러운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담입니다. 뭐 이 얘기를 저희가 따로 영상으로 다룰 수 있을지 안 다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지금 이 에버튼 이거 어떻게 해요?
심각해. 울버햄튼한테 졌어. 지금 램파드 감독 부임한 다음에 존 조케니는 그 와중에 퇴장당했고, 코너 코디의 득점으로,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부상당한 건 너무나 안타깝고, 뭐 그거랑 별개로 울버햄튼의 승리 이런 건 되는데 에버튼은 진짜 심각합니다. 이러다가 에버튼이 이게 강등을 안 당한 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일 그 시간이 길었던 팀인가 그런데 위험해 진짜로. 물론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금방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같은 경기력이라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모자란 경기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첼시와 뉴캐슬의 경기는 첼시의 승리.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첼시 역시 어쨌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투헬이 있다. 뉴캐슬은 오늘 경기 패배했다고 해서 뭐 실망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경기도 내용이 나쁘지 않았고 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기 디테일한 부분은 캉테와 조르지뉴가 있을 때 어떤 그 빌드업의 좀 아쉬움, 그 다음에 이선 자원들의 아쉬움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오늘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